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간단한 프로필 소개부터 할게요. 네. 그냥 개발 연차, 어떤 분야, 포지션이랑 연령대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10년 차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백엔드 서버 쪽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어떤 분야? 언어는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10년 동안 개발하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지금 옮겨 다니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주로 사용했던 거는 고언어. 그러네요. 그전에도 섞어서 쓰긴 했는데,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요 정도를 주력으로 썼던 것 같아요. 1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인데 10년 차. 엄청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되게 어릴 때부터 빨리 시작하신 거죠? 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미리 이력서를 막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안 쉬고서 이직하면서 여러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분야는 어떤 분야에 계셨어요? 분야는 게임 프로그래머로 서버 쪽 개발을 계속 했었고, 다음에도 이직했을 때도 게임 업계로 갔고, 지금은 사실 게임 업계 아니라 그냥 일반 IT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약간 통신 쪽 아닌가요? 통신회사긴 한데 통신회사에 통신 쪽 개발을 실제로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연구 쪽이 있거든요. 그 AI다, 뭐 빅데이터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기업의 지금 연구소에서 네. 연구하는 개발 지금 네.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이디 그리고 형상 관리 이런 거는 어떤 걸로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기업의 개발 툴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한테 제공하는 체계들이 있잖아요. 어떤 비교적 지금 회사가 되게 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뭐 아이디라든지 저장소 깃 같은 거 어디에 저장할지, 뭐 깃부킷일지, 깃허브일지. 형상 관리 서버가 따로 원래 있지 않나요? 네, 원래 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게 좀 자주 장애가 나서 깃허브로 옮겨가서. 근데 약간 보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깃허브도 지금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잖아요, 깃허브를. 원래 깃허브이 그전에는 좀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었는데 요즘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만들면은 보안상으로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저장하진 않고 공개된 것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섞어서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대기업인데 굉장히 자유롭네요. 네, 아무래도 보안 쪽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연구소 쪽이라서 연구 분야 쪽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로 좀 오픈소스 활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좀 오픈된 경우가 많죠.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서 공개적으로 뭐 우리 걸 사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DB는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IDB를 쓰고 있고 뭐 그전에는 마리아DB도 사용하고 아이디 툴도 뭐 개인 기호지만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가 무료기도 하고 이전에도 막 많이 써가지고 편하더라고요. 플러그인도 많고 해서 익스텐션 설치도 쉽고.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 자기가 편한 거 골라서 개발자분마다 다 다른 걸 쓰시겠네요. 다 다른 거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다 보면은 개발 환경 세팅하거나 이런 거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뭐 누가 먼저 이거 쓰기 시작하면 좀 전파돼가지고 비슷한 거 쓴 것 같아요. 개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공자신 거죠? 네, 전공자인데 저 때는 사실 컴퓨터 공학이 인기가 없었어요. 맞아. 10년 조금 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지금은 엄청나죠. 여자 비율도 엄청 늘었다고. 그래요? 저 때만 해도 10분의 1이었거든요. 네, 저도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댓글 붙이신 거 보니까 6대 4 정도까지 됐다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비율인데
예전에는 막 10명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명 그쵸. 엄청 귀한 존재고. 제 경험으로는 그나마 큰 문과가 여자가 제일 많았던 10분의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었는데 다른 데는 100명 중에 진짜 한둘 막 뭐 있고. 기계학과 뭐 네, 이런 뭐 거. 토목공학, 진짜 기계공학, 없고. 화학공학 뭐 이런 것들. 그때는 약간 기피 대상이기도 했던 게 막 하도 뭐 어렵기도 하고 대우도 그만큼 안 쳐주고 열악하다는 이미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사실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쵸. 그리고 그때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게임 막 등짝 스매시 맞으면서 엄마한테 어떤 게임 주로 하셨어요? 네 메이플 스토리 그런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취미 없고 그런 게임하는 것만 좋아했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고3의 입장으로서 학과를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프로 게이머는 못 되더라도 프로그래머는 될 수 있겠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사실 컴퓨터 잘 모르는데 그냥 지원을 한 거죠. 그 컴퓨터학과 가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게임 회사만 이제 지원하게 됐고 게임 회사 가게 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컴공 자체도 약간 관심이 가서 자의적으로 지원을 하신 거고 이제 수업도 무난하게 뭐 안막 그런 거 없이 잘 들으셨나 봐요. 수업 고비는 있긴 했어요.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너무 다르죠. 그냥 엄청 막연한 거잖아요. 그냥 게임을 개발하겠다, 재밌겠다, 뭐. 그 짤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막 하면은 막 뭐 어플 만들고 막 웹사이트 만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까만 화면에 헬로우 월드 헬로우 월드 프린트 F 왜 안 되지? 세미콜론을 빠뜨려서. 개발자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현상과는 다르고 좀 현타가 오죠. 막 대학교 때 특히나 다른 사람들은 막 동아리 활동하고 놀고 막 축제다 막 이럴 때 과제 폭탄에 막 나 혼자서 왜 이러고 있지? 저는 동아리도 개발 동아리를 했었어요. 전공도 개발인데 다들 막 수고하면서 막 놀 때 처박혀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랬었어. 개발자의 이제 딱 그 모습 있잖아요. 컴컴한 데에서 이렇게 다크서클에다가 거북목에다가 이렇게 혼자 주물주물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뭐 딱 그 이미지가 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다가 휴학 좀 해보고 별다를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맞아. 그래도 게임은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하긴 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러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이제 그래도 한번 게임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하기만 하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게임 쪽으로 시작하셔서 개발자가 되셨고 그럼 이제 경력이랑 이직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으신데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이직을 했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뭐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만족 정도라든지 또 업무 강도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직장 꿈에 그리던 게임 회사 들어가가지고 사실 너무 만족했어요. 신입들이 처음부터 만족스럽게 원하는 회사에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1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만족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이제 1년 전까지는 만족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말을 듣고 좀 내가 우물함의 개구리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 그 회사에서 사수가 없었어요. 사수가 없다고요? 네, 신입인데. 아니 신입에다가 엄청 이름도 있는 네임드 기업인데 어떻게 사수가 없을 수가 있어? 지금 되게 큰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그 회사가 그렇진 않은데 그 팀이 신생팀이어가지고 팀이 또 신생팀. 네, 신생팀인데 원래 신생팀이면 경력직을 붙거든요. 근데 제 원하는 포지션이 그렇게까지 경력직을 요구하진 않고 좀 낮은 급으로 들어와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근데 사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뭐 공부하면서 하긴 했지만 업무는 어떻게 저렇게 하긴 했는데 동기는 있었나요? 동기도 없었어요. 혼자서 하셨다. 네. 서버 프로그래머는 저 혼자라서 사실 처음에는 좋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수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도라는 가지만 이게 최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엄청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직을 딱 결심하고 저 헤드헌터한테 딱 메일을 받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셨어요? 그때 이제 2년 반입니다. 2년 반 정도 하시고 이제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력서 같은 걸 오픈해 놓으시면 네. 그쪽으로 연락이 와서 네. 게임 업계는 그런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데도 많지만 게임잡이라는 따로 아 그래요? 네, 구인 사이트가 좀 특화된 구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력서를 올리면 좀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완전 게임 회사들만 있어요. 개발자들만 있나요? 개발 이외에 직군도 있나요? 개발 위에 다 개발사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 뭐 기획자, 아트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두 번째 이제 회사 첫 번째 이직이죠. 이직하게 된 곳은 이제 외국계 회사였고요. 사실 외국계 회사로 가게 된 이유는 국내 게임 회사로도 오퍼가 있었는데 한국 게임 회사에 너무 실망을 크게 했어요. 마상을 입었어요. 너무 크게 마상을 입어서 사실 요즘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한국 게임은 좀 돈 뽑아내려고 한다.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만 봐도 돈 쓰는 게 많아서 돈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결제 위주로. 제가 원한 거는 좀 재밌는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저들도 즐기고 저도 만족을 하고 회사도 잘 되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으면 좋긴 한데 사실 회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돈이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거기에 엄청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와장창 깨졌죠. 제 꿈이. 원하는 회사 들어왔지만 덕업일치가 안 된다고 하죠. 덕업일치가 부족해서 그런 네. 곳에서 회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안 된다면은 외국계는 되지 않을까? 또 문화도 다르고 수직적이지도 않고 더 수평적이면서 더 창의적인 게임들 많이 만드니까 실제로 외국계 회사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다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외국인하고 일할 기회는 있는데 사실 회사 자체가 한국 지사다 보니까 한국인들하고 팀을 같이 하고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그냥 협업 가끔씩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서 교류가 많지는 않죠. 그 외국계 게임 회사에서는 만족하셨나요? 처음에는 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 항상 초반 1년은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의 구간이 2년 차가 되면은 2년 정도 다니면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맞아. 뭐 이거는 뭐 어느 회사나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것 같긴 한데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계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인 거예요, 마인드가. 마인드는 결국 한국 마인드다. 유교 마인드다. 막 믹스됐어. 사실 뭐 그 문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는 4년 다녔거든요. 4년이요? 네, 두 번째 회사에서 4년 이상을 다니면서 첫 번째 2년차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이만한 외국계가 좀 자유로우니까 그쵸. 이만한 문화 없다. 개발 섞인 게 낫죠. 또 다시 한국 회사가 그냥 여기서 버티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4년 차가 되고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나 이제 고이다 못해서 썩은 물 될 것 같아서 고인물 다음인 썩은 물. 썩은 물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각한 이제 위기를 개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을 게임 회사는 한국 회사, 외국 회사 겪어봤고 더 이상 게임 회사 아닌 데로 가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약간 도전 정신, 그런 모험 정신이 강하신 것 같은 게
이게 게임에서 쭉 했으면 또 다른 업무는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게임 쪽에만 계속 있으면은 계속 이제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새로운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곳에 완전히 다른 분야라도 경력 같은 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경력은 인정은 다 됐어요. 개발자는 그런 경력 인정에 있어서 조금 더 후한 것 같아요. 뭐 하던 언어라든지 기술적으로 맡기만 하면은 업계가 바뀌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도 인정을 해주고.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래도 한 언어를 좀 해놓으면은 새로운 언어를 만났을 때 약간 인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금방 습득되는 것 같아요.